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군 간부 선발 도구 필기와 군 면접 자소서 첨삭을 지도하고 있는 군뜨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2025년 육군 민간부사관 남군 여군 1기 모집에 관한 우리 공고문 살펴보기 위해서 영상을 쌤이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 변경된 사항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20대 우리 여러분 부사관 준비하시는 남군 여군 예비 친구들을 위해서 좀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바뀐 부분들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핵심적으로 모아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변경 사항 한번 보겠습니다. 벌써 배점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기존에는 여러분 필기가 있었는데 이제 사라졌어요. 네, 필기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면접으로 이제 여러분 뽑게 되는데, 이제 면접 말고도 우리 직무수행 능력평가라고 해서 이 부분이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 전공이면 전공, 자격증이면 자격증, 그 다음에 여러분 갖고 있는 그런 라이센스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직무수행 능력평가 점수로 이제 환산이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우리 이제 전투 비전문성 같은 경우 요 두 개만 더해도 몇 점입니까? 60점이었고요. 그리고 요거 전문성은 합하면 70점이기 때문에 꽤 점수가 높았어요. 그런데 이게 20점으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필기만 사라진 게 아니라 직무수행 능력평가도 점수가 30점, 40점 하던 게 이제 20점이 됐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저 점수가 다 어디로 간 거예요? 라고 보시면 체력 점수가 꽤 많이 올랐어요, 여러분들. 체력 여러분들 20, 10에다가 30으로 올랐기 때문에 지금 전문성 같은 경우 3배나 올랐죠. 그래서 여러분들 체력 평가 부분을 간과하면 안 된다. 근데 체력이 그렇게 많이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체력 같은 경우는 국민 체력 100에서 여러분들 등급만 3등급 이상만 따면 전부 다 만점 처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많이 어려워할 사항은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면접이 옛날에는 이제 그 컴퓨터상으로 보는, 컴퓨터와 모바일로 보는, 핸드폰으로 보는 AI 면접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사라졌어요. 대면 면접으로만 보다 보니까 더 대면 면접의 중요성이 그만큼 더 커졌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면접에도 좀 약간 좋은 소식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예전 같은 작년 같은 경우, 작년 2024년 올해까지 2024년까지는 계룡시, 충남 계룡시에 있는 인재개발센터로 여러분 다 모여가지고 면접을 일괄적으로 봤어야 되는데 이제는 지역별로 다 나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뭐 서울 사시면 용산, 그 다음에 여러분 경상도권 사시면 대구, 부산, 전라도권 사시면 익산이랑 광주, 충청도권 사시면 이제 여러분들 청주, 계룡, 강원도면 춘천하고 원주, 인천까지. 그래서 거의 지금 전국 여러분들 다 포함되어 있는 지역으로 대표 도시로 지금 선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으로 갔으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계룡에서 멀리 사시는 친구들은 막 아침에 가거나 전날에 여러분 가시는 경우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좀 불편함을 덜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 면접도 사라졌고요. 대신에 이제 면접, 대면 면접이 그만큼 강화가 많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 소식도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장기 복무 조기 선발 제도라고 해서 여러분 이제 육군 부사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리 한번 조금 해드릴게요. 육군 부사관에는 이제 여러분들 민간 부사관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임관시 장기 복무부사관이 있어요. 근데 뽑는 직렬들이 좀 달라요. 임관시 장기 복무는 또 여러분들 항공 정비나 그 다음에 특임 보병이라든지 의무 좀 특수한 과들이 아무래도 더 전문성이 또 가미되어 있는 과들이 조금 많이 포함되어 있고, 일반적인 이런 특기는 좀 민간 부사관인데, 여기 보시면 우리 민간 부사관에도 조기 선발 제도를 시행을 한대요. 여러분 임관시 장기 복무는 뭐냐면 들어갈 때부터 여러분 임관할 때부터 장기 복무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4년 있다가 선생님 저 복무 더 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T5상 여러분들 장기 선발이 안 되면 이제 여러분들 전역을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리스크가 초반에 우리 이제
민간부사관 준비하는 친구들에게도 이 장기복무 혜택을 줘서 조기에 부사관 학교 입교 후 양성교육 성적이 우수한 인원 중 장기복무 희망자가 이제 여러분들 고득점 40% 이내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부사관학교 입교 후에 이 성적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성적상 40% 이내는 여러분들 장기 복무가 아예 돼버리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준비하는 이 일반적인 이런 과에서도 장기 복무 기회를 초반에 가져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생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적용 특기는 근데 다 되는 거는 또 아니라고 하네요. 그래서 특히 이렇게 더 좀 그나마 민간부사관에서 일반 특기 중에 조금 더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으로 조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분류를 해서 조기 선발 제도를 시행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체크해 주시고, 특히 이쪽 내가 이제 준비를 하고 싶다, 이쪽 들어가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이제 입교 후에 이 성적, 양성교육 성적을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쪽 성적 관리를 해주시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입대하기 전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유념하고 챙겨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챙겨주시고, 나머지 부분이 비슷합니다. 여러분이 임관 간혹 이제 저희 군뜨 인스타나 여러분들 카톡으로 문의 주는 친구들 중에 선생님 제 나이가 생년월일 이렇게 되는데 입대 가능하냐, 특히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많이 문의를 해주시는 편이에요. 근데 여러분 뭐만 보시면 되냐면 여기 지원 가능한 생년월일 요것만 보시면 돼요. 네. 95년도 8월 1일부터 07년 8월 1일이니까 누가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07년 8월 2일생부터는 이제 지원이 여기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95년 8월 1일 친구도 지원이 안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 모집 공고를 꼭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여러분 주민등록번호상 그 생년월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챙겨주시면 될 것 같고, 대신 이제 내가 군 생활을 더 했다고 하면 연장이 되다 보니까 최장 92년도 8월 2일생까지 이제 준비는 들어갈 수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보셔야 될 부분은 이제 보셔야 할 부분 선발 일정인데요. 아무래도 필기가 사라지게 되었고, 그리고 여러분 면접이 더 중요하게 됐다 보니까 좀 간소화되기는 했어요. 예전에는 필기 시험도 합격자 발표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접수만 하게 되겠고요. 인성검사, 신원조사 다 인터넷으로 진행을 하겠고요. 평가 일정 발표가 한번 있는 다음에 서류 접수 같은 경우에는 우편으로 접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접수 놓치면 이제 안 돼요. 이거 너무 중요해요. 우체국 우편으로 등기로 발송을 한번 해야 됩니다. 지금 접수할 때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가 중요한 거고요. 신체 검사는 이제 여러분들 지원서 접수할 때 핸드폰 번호 잘 기입했으면 언제 신체 검사 보라고도 연락이 올 거예요. 그리고 대면 면접 너무 중요하죠. 대면 면접도 이제 25년 내년 2월에서 4월 사이에 있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안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최종 합격자 발표는 4월 말에 나오고요. 입영은 5월 초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발표 나오고 바로 들어가는 거라서 여러분들 이제 준비는 이때는 좀 타이트하죠.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필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제 지원서 등록식 강조사항 하나가 있는데, 우리 아까 쌤이 얘기했던 거, 부사관에는 육군 부사관에는 일반 우리 민간 부사관도 있지만 임관시 장기복무 부사관도 있는데 중복 지원이 안 돼요, 여러분들. 근데 공교롭게 보시면 1년에 여러분 살펴보시면 민간 부사관은 4번을 뽑고요. 임관시는 보통 3번을 뽑거든요. 근데 뽑는 그 시점이라고 해야 될까? 그쪽 많이 비슷해요. 특히 이제 여러 모집 공고가 지금 같이 올라왔죠. 그래서 임관시장기랑 민간이랑 같이 올라왔는데 동시에 중복 지원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병과가 어느 쪽인지 살펴보시는 게 중요하겠죠. 내가 전투 특기나 그 다음에 일반 특기 이쪽에 여러분의 관심이 있다 하시면 민간부사관에 지원하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임관시 장기복무 부사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전투 특기랑 일반적인 특기는 민간부사관 지원할 때 여러분들 이제
들어가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임관시 장기복무부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전문성이 뭐 의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항공정비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 특임보병 요런 병과가 모여져 있기 때문에 내가 갈 곳으로 정하셔서 그거 하나만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두 개 동시 지원이 가능해가지고 둘 중에 여러분 되는 쪽으로 들어가거나 이렇게 선택이 가능했는데 하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중복 지원 안 되니까 이 부분도 꼼꼼하게 살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자기소개서 작성도 하셔야 돼요. 자기소개서 작성 같은 경우에는 뒤에 보시면 모집 공고 보시면 큰 4가지 항목으로 작성을 하셔야 되거든요. 400자 이내로 총 4항목이기 때문에 약 1500에서 1600자 내외로 이렇게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챙겨 주시고, 이제 자소서 같은 경우는 작성하는데 많이 어렵다 하시면 저희 군뜨 더보기 보시면 군뜨 저희 채널로 문의 1대1 문의 가능하세요. 그래서 자소서 첨삭이나 이런 부분들도 문의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 평가 요소는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인터넷으로 진행하는 인성검사, 신원조사 등 날짜 꼭 챙겨주셔야 되는 게, 이 날짜 여러분들 지나가게 되면 이제 아예 우리가 쌤 필기가 사라졌으니까 면접만 하면 되겠네요가 아니에요. 인성검사랑 신원조사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봐야만 그 여러분들 자격 조건이 되는 거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 모집 요강의 6번이랑 7번에 있는 직무수행 능력평가랑 이 부분의 서류 제출 부분은 날짜 꼭 놓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 하루라도 늦으면 여러분들 끝나는 거거든요. 요것도 챙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이제 여러분 가점 있는 친구들은 이제 요거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신체 검사 마지막 면접 평가까지 이렇게 하시면 최종 선발이 되십니다. 대면 면접에서는 발표 토론 50점으로 여기에 이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합불, 이게 합불이 무슨 뜻이냐? 요거는 이 면접장에서 보는 거는 점수로 들어가지 않고요. 그냥 합격 아니면 불합격이에요. 그래서 인성검사 심층적으로 보게 되는데 한 명씩 들어가거든요. 요거는 이제 토론이기 때문에 여러 명에서 같이 보는 거예요. 한 명씩 들어가는데 인성검사상 이 친구는 정말 안 되겠다. 이게 군인으로서는 미스가 많이 난다 하는 경우에는 불합격이 돼버리기 때문에 아무리 이쪽에서 점수를 잘 맞는다고 하더라도 이쪽에서 불합격이 나온 경우에는 전체 탈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성검사도 조금은 신경 써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체적으로 잘 보셨고, 지금 면접 장소도 여러분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 면접이랑 이런 부분들은 일정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별 지정받은 장소 일자 시행이 되는데, 평가 일정 통지서에서 여러분들 시행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일정도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전조 같은 경우는 9시 반에 시작, 그 다음에 오후 같은 경우에는 13시 30분에 대신 일찍 더 먼저 도착은 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종 합격자 발표는 4월 28일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서류 챙길 부분이나 지원서나 자소서 이런 부분들은 별지 이쪽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준비하시면서 궁금한 사항이나 또 그럼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된다 하는 부분들은 저희 이제 언제든지 카톡 DM 열려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카톡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이제 학생분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이쪽 부분이에요. 서류 제출. 선생님, 서류 제출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보시면 여기 18쪽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18쪽 한번 가볼까요? 여기 18쪽에 요거 싹 다 준비하셔야 돼요. 네. 근데 이제 당연히 여기 이제 쓰여져 있는데 해당자만 내세요. 그 다음에 미해당자는 제출 필요 없어요. 이렇게 다 나와 있거든요. 해당자만 내세요. 이거 타군 복무 중인 병사도 타군에 복무하고 있는 친구들만 내는 거지 해당 안 돼. 특히 여군 친구들이나 그 다음에 타군에 복무하고 있지 않은 친구들 거의 대다수잖아요. 이런 친구들은 이런 부분들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이것도 해당자만. 그래서 특히 1번, 2번, 3번, 4번 잘 챙겨주시고, 국민체력 100 같은 경우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미리미리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고요. 개인적으로 궁금한 사항들이나 그다음에 면접 관련 저희 클래스, 그다음에 자소서 클래스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면접이랑 자소서 도움받고 싶은 친구들은 언제든지 카톡으로 문의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군대였습니다.